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차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을까요? 기압과 날씨 변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중위도대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그리고 온대저기압 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할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계속 말을 하지만 개념을 잘 잡아두도록 할게요. 자, 기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정체성 고기압을 배웠어요. 자, 이 정체성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공기 덩어리야. 근데 어떤 공기 덩어리냐면 그 지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공기 덩어리를 의미해요. 자, 그 지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비슷할까? 그쵸, 기온이랑 습도가 이제 유사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기단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 이제 많이 배치된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단, 공기덩어리가 성질이 비슷한 얘네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결국에 고기압으로 발달한다라는 소리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단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북쪽에 이제 바다 쪽에 위치한 오호츠크, 그리고 저위도 쪽에 있는 대륙 쪽에 양쯔강 기단, 그리고 저위도 바다에 위치한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공기덩어리예요. 뭐가 비슷하다? 기온과 습도가 유사한 공기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기온과 습도는 결국에 그 공기덩어리가 위치한 지면의 성질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보세요. 자, 보면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그래서 우리가 고위도, 여기 써있죠? 고위도 한랭하냐? 저위도 온난하냐? 요 성질 일단 하나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얘는 기온을 판단해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잘라서 이쪽 왼쪽에 위치한 건 대륙이죠. 대륙이니까 어떨까? 수증기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건조한 습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위치한 이 부분은 바다 쪽에 위치하니까 다습, 수증기가 많은 거죠. 많이 공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습도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그래서 지금 기온과 습도가 이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결정하더라. 그럼 볼게요. 지금 빨강색 온도를 보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랭하겠죠. 한랭. 근데 어디에 있다? 육지에 있으니까 건조하다. 그래서 한랭, 건조의 성질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써볼게요.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얘에 이제 언제 영향을 주냐면 겨울철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얘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면 결국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겠죠. 공기가 많이 모여들면. 그쵸? 다음 두 번째, 양쯔강을 볼게요. 자, 양쯔강 일단 기온을 보면 저위도에 있을까 온난할 거야. 그죠? 온난. 자, 습도는 지금 대륙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온난 건조 이렇게 쓰면 되고, 이 기단이 커질 때는 봄, 가을철에 이제 이 기단이 커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을 보면 오호츠크의 기단은 지금 고위도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덩어리는 한랭할 것이고, 바다에 위치했으니까 수증기가 많은 다습한 성질을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랭, 다습.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얘는 알아둬야 되는 장마철에 이 기단이 영향력이 세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태평양 기단을 보면은 지금 저위도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온난, 다습한 성질을 갖는다. 고온, 다습.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공기가 많이 모여들면 결국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뭘로 발달한다?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발달을 해서 여름철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근데 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얘와 보세요. 북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과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강력해져. 이렇게 세기가 세져서 결국에 우리나라 부근 쪽에서 이 공기 덩어리가 합쳐서 만들어질 때가 있어. 꽝하고 만날 때가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위에 있으니까 한랭한 공기와 밑에 있으니까 온난하고 다습한 공기가 꽝하니 만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정체전선이 생겨요. 여기 정체전선. 요거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장마를 형성하는 전선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우리는 장마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기단 영향력이 세질 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장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둘게요. 자, 근데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이 성질만 갖고 있냐 이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공기는 어떡하지? 이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기단이 이제 변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차고 건조한 기단이요. 이 대표적인 거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위에서 우리 배웠죠? 시베리아 기단이 있을 거예요. 자,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북쪽에 보세요. 북쪽에서 여기서 처음에 발생한 기단이야. 그치? 그런데 얘가 한랭한 육지를 떠나 자기를 만들었던 이 공기 덩어리를 한랭한 육지를 떠나서 따뜻한 바다를 만났어요. 자, 바다를 건너요. 자, 이렇게 오겠죠? 바다를 건너오면은 자, 바다에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되고, 그리고 따뜻한 바다를 만났어.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하부가 가열이 되겠죠. 될까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차고 건조한 성질을 잃게 되겠죠. 어떻게 잃까? 수증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습도가 높아질 것이고, 가열이 되니까 온도도 어때요?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온도도 높아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공기들이 계속 팽창하려고 해요. 그쵸?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높은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구름의 높이가 높은 구름을 우리는 정란운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정란운이라는 구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정란운은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돼요.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린다,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단의 변질, 불안정화 과정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럼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랭한 기단,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따뜻한 바다로 남아있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기단의 하부는 어떻게 된다?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기온 높아지고 습도도 상승할 거예요. 둘 다 상승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름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즉 기단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가열을 하니까 어때?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이 상승기류가 생기면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구름? 높은 구름, 정란운을 만든다. 자, 이런 케이스 우리나라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는 거야. 남하를 하는데 어떻게 남아요? 따뜻한 바다, 어느 바다를 만날까? 시베리아 기단. 그치? 서해안에 내려오게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북쪽에 있다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이 기단이 이동을 해오면 서해안 쪽에 많은 비와 겨울철은 어떨까? 눈이 내리겠죠.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겨울철에 종종 발생해요. 그게 실제 일기도 모습이 요거예요. 수증기 영상인데 보세요. 지금 이 하얀색 낀 게 뭐냐면 비구름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많은 구름을 생성하고 이 지역에 많은 비나 눈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면에 이번에는 안정화 현상을 볼게요. 자,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진 기단, 대표적인 누가 있을까요? 그쵸,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북태평양 기단. 자, 얘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 찬 바다를 만나요. 찬 바다를 만나게 되면 바다니까 뭐 한다 얘들아? 수증기가 공급되겠죠? 수증기 공급되고 차. 그러니까 하단을 어떻게 해요? 냉각시킬 거예요. 자,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습도는 어떻게 된다? 습도는 상승하고 기온은 어떻게 한다? 하강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냉각이 됐다라는 소리는 공기 덩어리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밑쪽에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즉 안정화된다는 거. 기단이 안정화된다. 얘들아 이렇게 불안정, 안정을 따지는 건 어떻게 한다고? 공기가 위로 팽창한다 라고 하면 불안정, 그리고 공기가 냉각돼서 가라앉으면 안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 기류가 약해지겠죠? 상승 기류 약해지면서 얘네들이 높은 구름이 아니라 낮은 구름을 만들게 돼요. 자, 낮은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운형 구름. 또는 안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안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 보면서 이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기단이 변질되는 과정이고 나는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요거 뭔가 비슷한 영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비구름이 많이 꼈으니까 얘는 불안정화된 현상을 나타낼 거예요. 자, 불안정화 아까 어떻게 한다면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불안정화되는 거겠죠. 해볼게요. 자, 간에 기단이 발원지보다 어디로 이동한다 했지? 남하한다라고 했죠. 즉 저위도 따뜻한 바다로 갈 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나일 때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어요. 아까 선생님 말했어요. 자, 남하 시베리아 기단 여기 있다가 따뜻한 바다 쪽으로 오면 서해안에 영향을 미친다. 디귿 시베리아 기단이 가 가정에 변질되면 나와 같은 구름, 나와 같은 뭐야? 얘들아 저군요, 높은 구름.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뒤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전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온대저기압.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열대저기압을 공부를 할 텐데,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은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날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둘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알기 위해서 전선이라는 개념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앞에서 뭘 배웠냐면 온도와 습도가 같은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단, 찬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콜드, 공기 덩어리,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요. 자,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경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선면이라고 하고, 지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 이 지면이 전선면과 만나서 생기는 이 선이 보이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해요. 될까요? 네.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고, 지면과 맞닿아 있는 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씨예보 같은 거 보면 어떤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선이 바로 그 전선이에요. 근데 이 전선은 어떤 공기의 영향이 더 세냐,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의 전선을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볼게요. 자,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뒤쪽에서 찬 공기가 밀어들면서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전선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찬 공기가 이동을 해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한랭 전선이라고 해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찬 공기가 있는 상태였는데 따뜻한 공기가 밑에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꽝하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난 거.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번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둥글게 표현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온난 전선이라고, 온난 전선.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밀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 같은 경우로 네 번째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그러니까 당연히 한랭 전선이 생길 거야. 그런데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온난 전선도 똑같이 생기겠죠. 그런데 얘네 둘의 세력이 누가 더 세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지금 세력이 동등한 거예요.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쵸? 아까 장마전선 생길 때 위쪽에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밑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날 때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정체전선.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기단의 세기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체전선이 잘 생기게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이제 끝날 때 한랭전선에 보면은 사실 이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게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속도보다 굉장히 세요, 속도가. 그래서 찬 공기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세면서 온난 전선을 따라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았을 때 생성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온대저기압을 배우고 나면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면 굉장히 어떨까요? 그 지역의 날씨는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선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기 마련인데 그 비의 그 구역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따뜻한 공기랑 만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구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비가 내리겠죠. 근데 그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항상 구름이 만들어지는 뒷부분에 비가 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수구역은 항상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둘게요. 그래서 강수구역을 표시해보면 항상 찬 공기가 있는 쪽,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있다고 하면 뒷부분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고 온난전선이 생성이 됐다 하면은 앞부분에 비가 내리게 돼요. 왜? 찬 공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폐색전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전부 다 강수구역이 되고 정체전선도 찬 공기가 있는 북쪽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종종 물어보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해둘게요.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 온대저기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온대저기압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뭐냐면 태풍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고기압을 배우지 않고 저기압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이동 과정을 왜 살펴보냐? 왜 그럴까요? 고기압이 배치가 됐을 때는 당연히 날씨가 어때? 맑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맑으니까. 하지만 저기압을 초점을 맞춘 이유는 구름이 생기고 비나 눈이 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기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 잘라서 찍을게요. 자, 일단 우선은 여기까지.